자, 이런 책으로 이제 어딜 좀 펼쳐 놓으면 좋으냐면 이런 책으로 183페이지 볼까요? 183페이지. 183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거기를 펴놓고요. 칠판 봅시다. 아까 그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는 순서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때 요 법률 요건을 두 가지로 나누면 뭐로 나눈다?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다 법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정리를 해야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다시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는 순서 세 가지가 뭐라고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그때 법률 요건에 두 가지가 있다랬죠. 법률 요건의 두 가지가 뭐다?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근데 요 법률 행위는 중요한 특징이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의혹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의혹했다. 의혹했다, 이게 원했다, 바랬다 이런 뜻인 겁니다. 자, 그러면 매매계약 가지고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갑 건물 가지고 있고 을에게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고 말한 겁니다. 이건 갑이 청약에 의인사표시를 하였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고, 을이 좋다 1억 원에 사겠다고 말한 겁니다. 이건 승낙에 의인사표시를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청약과 승낙의 의인사표시가 합치가 되면 갑과 을 사이에는 뭐가 성립한다?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갑은 을한테 뭘 해줘야 된다 그랬죠?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이에 대해서 뭘 지급해 줘야 된다? 대금 지급. 자, 그러면 법률 사실인지 법률 요건인지 법률 효과인지 여러분이 맞춰보는 겁니다. 자, 청약의 의인사표시 이거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법률 사실. 대금 지급 청구권 법률 효과. 그 다음 매매계약 법률 요건. 승낙의 의인사표시 법률 사실.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 법률 효과.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뭐죠? 법률 사실. 합체가 돼서 생긴 매매계약은 법률 요건. 그 다음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 얘는 법률 효과. 그다음 매매계약은 법률 행위에 해당해요, 법률 규정에 해당해요? 매매계약은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 법률 규정에 해당한다? 법률 행위. 왜 법률 행위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인지 법률 규정인지는 의사표시가 있나 없나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법률 행위이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행위. 그럼 이때 이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에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이 생긴 건 갑하고 을이 의혹했기 때문이다, 아니다? 다시 건물 매매계약 체결한 겁니다. 그럼 대금 지급 청구권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 생긴 거죠. 이건 갑하고 을이 의혹했기 때문이다, 아니다? 때문이다. 이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갑이 을한테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고 말했어요. 그럼 팔겠다는 말 속에는 네가 돈만 주면 소유권 넘겨주겠다는 의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죠. 을도 1억 원에 사겠다 그랬죠. 사겠다는 말 속에는 매매대금 지급해줄 의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갑하고 을이 의혹해서 이런 효과가 생기게 맞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려면 다시 이 법률행위가 다시 요건 두 가지를 갖춰줘야 됩니다. 그 요건 두 가지가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이에요. 다시 여기를 잘 기억합니다. 법률행위는 어떤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요?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 그런데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무슨 요건과 무슨 요건을 갖춰야 돼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성립요건에 뭐가 있고 효력요건에 뭐가 있고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오시면 먼저 양가로 1번에 일반적 성립요건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죠? 박스 하나 있는 거 읽어보시고, 양가로 2번 일반적 효력요건이라고 되어 있는 거 박스 하나 있는 거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칠판을 볼까요? 자, 읽어보셨죠? 그럼 성립 요건에 해당되는 건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뭐 세 가지가 뭐죠? 당사자, 그냥 목적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목적, 그다음 의사표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 세 가지가 무슨 요건이다? 성립 요건. 그다음 성립 요건 갖추고 난 다음에 이제 효력 요건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겁니다. 유효가 되기 위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효력 요건인데, 얘도 당사자에 대응하는 것, 목적에 대응하는 것,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당사자는 첫 번째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능력. 그 능력의 세 가지가 나오죠. 그 능력 세 가지 차근차근 읽어볼까요? 첫 번째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의인사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법률행위 목적을 일단 두 문자를 따서 동그라미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가적사예요. 순서 일단 잘 기억하라는 뜻에서 두 문자를 따서 외우는 겁니다.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네 가지 갖춰야 됩니다. 확가적사,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이거 갖춰야 되고, 세 번째 의인사법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다시 의인사법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자, 이거 이해하는 걸까요? 외우는 걸까요? 이거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립 요건에 뭐가 있고 효력 요건에 뭐가 있고는 꼭 외워야 되는 거니까, 얘도 점 2번 법률 행위의 요건에다가 암기라고 씁시다. 법률 행위의 요건에다가 암기.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칠판 이제 옵시다. 하나하나씩 좀 따져보죠. 자, 먼저 매매 계약의 경우에 당사자 있어요, 없어요? 매매 계약에 당사자 있죠? 갑하고 을이죠. 그럼 이 사람 이름 뭐예요? 갑의 이름. 매매 계약을 기준으로 할 때 갑의 이름은? 갑은 매도인. 매도인. 매매 계약을 기준으로 할 때 을의 이름은? 이 사람은 매수인. 그 당사자 이름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청약을 기준으로 할 때 갑의 이름 뭘까요? 청약. 갑은 청약을 한 사람이니까 갑의 이름 뭐죠? 청약자. 갑의 청약을 기준으로 할 때 을의 이름 뭘까요? 승낙이 아니고, 갑이 청약을 했으니까 청약을 기준으로 하면 을은 뭐 승낙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청약을 한 거니까 청약을 기준으로 할 때 갑의 이름 뭐죠? 청약자. 갑의 청약을 기준으로 할 때 을의 이름은 그냥 상대방,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였다. 그러면 갑은 청약자가 되고 을은 뭐가 된다? 상대방. 그다음 갑이 청약에 의인사표시를 한 거죠. 갑이 청약에 의인사표시를 한 거니까 의인사표시를 기준으로 할 때 갑의 이름 뭘까요? 갑은 의인사표시를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표의자. 표의자. 의인사표시를 한 사람. 그 다음에 갑의 의인사표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을의 이름 뭐예요? 상대방이에요. 갑이 을에게 의인사표시를 한 거니까 갑은 표의자가 되고, 갑의 의인사표시를 기준으로 할 때 을의 이름은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합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공인중개사는 인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진짜 인맥을 쌓고 싶다면 에듀윌에서 시작하세요. 일단 당사자 이름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당사자 이름은 계속 다른 겁니다. 또 하나 해봅시다. 우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거죠. 을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먼저 승낙을 기준으로 할 때 을의 이름 뭐예요? 승낙을 기준으로 할 때 을은 승낙자. 을의 승낙을 기준으로 할 때 갑의 이름은 상대방. 그다음 을이 갑에게 의사표시를 한 거죠. 을이 갑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을의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할 때 을의 이름 뭐예요? 표의자. 을의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할 때 갑의 이름은 상대방. 이쪽에 건물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할 때 갑의 이름 뭐예요? 건물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할 때 갑의 이름 뭐죠? 이 사람은 매매계약 체결했으니까 갑은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건물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할 때 갑의 이름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건물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할 때 을의 이름 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또 거꾸로 대금 지급을 기준으로 할 때 갑의 이름 뭐죠? 대금 지급을 기준으로 할 때 갑은 채권자, 대금 지급을 기준으로 할 때 을의 이름은 채무자. 이렇게 당사자 이름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당사자 이름은 계속 같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짚으면 갑의 이름만 말하는 거예요. 갑의 이름만. 할 수 있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누구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갑의 이름. 갑의 이름. 뭐 들어가자마자 벌써 이렇게 안 돼요.
갑의 이름만 말하는 거예요. 갑의 이름. 이걸 잘 하는 게 매우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대학교 갔을 때 그 대학교에서 했던 여러 가지 말 중에 기억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법률 관계 당사자 이름만 제대로 붙여도 법률 관계 절반은 파악한다. 너네들은 이름을 숙지하는데 정확히 공부를 해도 된다. 그 말 되게 와닿더라고요. 해보니까 이름만 잘 붙여도 법률 관계를 금방 파악하게 돼요. 자, 다시 갑의 이름 말하는 거예요. 갑의 이름 조금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갑의 이름 매도인, 매도인, 청약자, 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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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의 이름 채무자, 채권자, 상대방, 상대방. 조금 낮았어요. 자, 이제 을의 이름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을의 이름. 자, 을의 이름 잘 따라오세요. 채무자, 상대방, 상대방, 채권자, 매수인, 표의자, 승낙자. 이거 숙제해야 되겠네요. 숙제.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갑의 이름 다 쓰고 을의 이름 다 하나 써서 다음 주에 한 장씩 이렇게 제출하시고 그래요.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해요. 자, 먼저 당사자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가 있어야 되죠? 목적, 목적. 그러면 이 매매계약의 목적은 뭘까요? 매매계약의 목적은 한 가지다, 두 가지다. 제가 그러면 그 법률행위 목적을 좀 읽어드릴 테니까 설명을 듣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목적이란 그 법률행위를 통하여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 효과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그 법률행위를 통해서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 효과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 매매 계약의 목적은 뭘까요? 법률 효과를 말한다 그랬으니까 아까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쪽에 제가 매매 계약 가지고 설명했죠. 그럼 그때 법률 사실 밑에 청약의 의사 표시하고 승낙의 의사 표시가 있었죠. 그다음 요 법률 요건 밑에는 매매 계약이 있었고 법률 효과 밑에는 뭐가 있었어요? 건물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이 있었죠. 그러니까 건물 매매 계약의 목적은 이거예요.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것, 대금 지급하는 것. 이게 이 매매 계약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중 법률행위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갑은 뭘 해줘야 되고 을은 뭘 해줘야 될까? 이걸 찾으면 바로 그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몇 가지 좀 훈련을 해봅시다. 갑이 을한테 한강에 떨어진 시계를 찾아주면 100만 원 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계약의 목적은 뭘까요? 갑이 을한테 한강에 떨어진 시계를 찾아주면 100만 원 줄게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 계약의 목적은 뭐죠? 일단 시계 찾는 것, 100만 원 주는 것. 이게 이 계약의 목적인 겁니다. 그 다음 건물 증여계약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건물 증여계약의 목적은 한 가지다, 두 가지다. 그러니까 증여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매매는 대금을 받고 소유권 넘겨주는 거고 증여는 대금 안 받고 그냥 건물 소유권 달러 하나만 딱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증여계약의 목적은 한 가지죠.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것. 갑이 을한테 네가 병을 쑤시면 5천만 원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갑이 을한테 네가 병을 쑤시면 5천만 원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 계약의 목적은 뭐죠? 쑤시는 거, 5천만 원 주는 거. 문제를 맞춰봅시다. 뭐 그 웃겨주려고 낸 게 아니에요.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드리는 예는 다 시험과 관계되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문제를 맞춰봅시다.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은 적법한 목적에 제한된다. 오해의 X예요. 못 들었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은 적법한 목적에 제한된다. OX? X죠, X. 말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갑이 을한테 병을 쑤시면 5천만 원 줄게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이 계약의 목적은 쑤시는 거 5천만 원 주는 거. 쑤시는 게 이거 목적이잖아요. 그럼 이때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은 대부분 적법한 목적인 경우가 많겠지만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은 불법한 것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대신 법에서 허용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겠죠. 근데 제가 드린 질문이 이거예요.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은 적법한 목적에 제한된다. 그랬으니까 얘는 O예요, X예요. X. 적법한 것도 목적으로 할 수 있고 불법한 것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불법한 것을 목적으로 했을 때 법이 이에 대해서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어쨌든 잘 정리를 해야 될 건 뭐냐면 법률에게 목적 그러면 머릿속에 뭐 생각나야 돼요? 법률 효과. 법률 효과. 갑은 뭘 해줘야 되고 을은 뭘 해줘야 될까. 이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이 건물 매매 계약의 경우에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거 목적, 대금 지급하는 목적 있죠.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되죠? 의사표시. 그럼 청약에 의사표시 있고 승낙에 의사표시 있고 이거 합치가 된 겁니다. 그러면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어요. 당사자도 있고 목적도 있고 의사표시도 있는 거죠. 그럼 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라고 그래야 돼요? 무효이다라고 그래야 돼요? 다시 당사자도 있고 목적도 있고 의사표시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라고 그래야 돼요? 무효이다라고 그래야 돼요? 유효하다. 그럼 그걸로 가는 거예요. 유효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이게 무슨 요건이니까? 성립 요건이니까 세 가지가 갖춰지면 그냥 성립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유효하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아까 무슨 요건이라고 그랬죠? 성립 요건이라고 그랬으니까 세 가지가 갖춰지면 그냥 성립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유효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성립조차 하지 않은 거니까 이때는 불성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성립. 성립조차 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때 불성립의 경우에는 효력 요건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반드시 무슨 요건을 갖춘 경우라야만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라야만 효력 요건을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효력 요건 세 가지를 다 갖췄어요. 그러니까 효력 요건 세 가지를 다 갖추면 이제 이 법률행위는 이제 유효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다음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데 효력 요건을 못 갖추었어요. 그럼 이 법률행위는 이제 무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말하는 무효는 넓은 의미의 무효라서 취소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무효예요. 자, 그러면 요 성립했다라는 거하고 유효하다는 건 엄밀히 있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성립했다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무슨 요건만 갖춘 거예요? 성립 요건만 갖춘 거고, 그다음 유효하다라는 건 무슨 요건도 갖추고, 성립 요건도 갖추고, 효력 요건도 다 갖추었을 때 유효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쪽에 무효와 불성립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얘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무효와 불성립은 같다 다르다. 달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말로 한번 해봐요. 무효는 그다음 불성립은 네, 이렇게 여러분 말로 할 수 있을 때 아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있을 때. 자, 그럼 해봅시다. 불성립은 성립 요건도 못 갖춘 것이고, 다시 불성립은 성립 요건도 못 갖춘 거고, 그다음 무효는 성립 요건은 갖추었으나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걸 무효라고 한다. 다시 무효는 무슨 요건을 갖추었으나 성립 요건을 갖추었으나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걸 무효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쪽에 봐서 효력 요건 첫 번째가 당사자가 능력 세 가지 갖추는 거죠. 능력 세 가지가 차근차근 읽어볼까요? 무슨 능력?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 써먹을 수 있는 수준에서 좀 이해를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권리 능력 있죠. 그다음에 그 갓 태어난 갓난아기 있죠. 갓 태어난 갓난아기. 걔네들은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다음에 그 수업 받으러 왔는데 대부분 다 눈을 뜨고 있지만 지금 푹 주무시는 사람이죠. 푹 자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권리 능력 있고 나도 권리 능력 있고 갓 태어난 애도 권리 능력 있고 푹 자는 사람도 권리 능력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 능력은 뜻이 뭐냐면 살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살아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살아 있으면 다 뭐가 있는 거예요? 권리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로 부담할 수 있는 추상적 지위 자격 능력을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표현하면 살아 있어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살아 있기만 하면 다 뭐가 있는 거죠? 권리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죽은 사람 사자라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 사자. 사자는 무슨 능력이 없는 거예요? 권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자는 무슨 능력이 없다?
권리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미 죽고 없는 사람을 산 사람인 것처럼 해서 매매 계약서를 하나 썼어요. 그 매매 계약은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다시 막 찍지 마시고 죽은 사람을 산 사람인 것처럼 해서 매매 계약서를 하나 작성한 겁니다. 그럼 그 매매 계약은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성립, 불성립? 불성립, 불성립. 자, 그럼 이게 그 시험 문제는 다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법적인 논점이 뭔지 이제 판결을 할 때 지금 죽은 사람 그랬으니까 이거 사자죠, 사자. 사자니까 이건 무슨 능력이 없는 거예요. 권리 능력이 없는 거니까 여기란 말이에요. 권리 능력이 없는 경우니까 지금 성립 요건 하고 있는 거예요, 효력 요건 하고 있는 거예요. 효력 요건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효력 요건을 하고 있다. 이 말 안에는 성립 요건은 갖췄다, 못 갖췄다? 갖췄어요. 그러니까 죽고 없기는 하지만 당사자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있는 것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은 사람을 산 사람인 것처럼 해서 매매 계약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 계약을 일단 뭐는 한 거예요. 성립은 한 거예요. 성립은 했는데 죽고 없는 경우니까, 즉 권리 능력이 없는 경우니까 이건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것이라 이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의 경우에 하나 기억하는 겁니다. 사자는 무슨 능력이 없는 경우다, 권리 능력이 없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 행위 능력은 얘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자격 능력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은 누구랑 계약 체결할 때 부모, 배우자 이런 사람의 동의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여러분 단독으로 누구랑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무슨 능력이 있는 거예요? 행위 능력이 있는 겁니다.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행위 능력. 그런데 미성년자, 그러니까 미성년자와 같은 사람은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누구랑 법률행위 할 능력이 모자라니까 얘는 무슨 능력이 모자라는 거죠? 행위 능력이 모자라다는 겁니다. 우리 클래스 안에 미성년자 있어요? 미성년자? 나 미성년자입니다. 그 해마다 미성년자 한 명씩은 있는데 보니까 뭐 외관상 봤을 때도 없는 게 확실하네요. 근데 미성년자는 민사 미성년자는 몇 세 미만자죠? 만 19세 미만자가 미성년자인 겁니다. 만 19세 미만자. 자, 그다음에 의사 능력은 이건 자기가 한 법률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제정신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어야 한다. 이게 의사 능력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수업 시간에 와서 눈 뜨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의사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수업 시간에 푹 자는 사람이잖아요. 푹 자는 사람, 수면 중에 있는 사람, 수면 중. 이런 사람은 지가 무슨 행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무슨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의사 능력이 없는 건데. 그다음 최면 중에 있는 자. 이런 사람도 뭐 의사 능력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실전에 그 뭐 수면 중에 누구랑 계약 체결하고 최면 중에 뭐 토지 같은 거 증여하고 이런 경우 잘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많은 게 뭐냐면 요거예요. 이 사람이 을에게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증여 계약을 체결했는데, 증여 계약 체결할 때 이런 경우예요.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이슬 60병을 먹고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술에 떡이 된 상태에서 계약 체결한 거죠. 그러니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 사람은 요 법률 행위를 할 당시에 자기가 무슨 행위를 하는지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살아있어야 한다. 그게 권리 능력이니까 권리 능력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계약 체결할 당시에 자기가 무슨 행위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럼 무슨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의사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정리를 하면 권리 능력은 살아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행위 능력은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미성년자 아니면 행위 능력이 있으니까. 그다음 의사 능력은 제정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맞춰보시기 바라요. 눈 뜨고. 자, 그러면 요 갑이 을과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할 때 참이슬 60병을 먹고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체결한 이 증여계약은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술에 떡이 된 상태에서 계약 체결한 거예요. 그럼 이 계약은 성립, 불성립 중에 뭐죠? 성립을 골라야 되죠. 두 가지 중에 찾으라면 성립을 찾아야 되죠. 이게 술에 만취한 상태니까 이거예요. 이거 무슨 능력 없는 거죠? 의사 능력 없는 경우니까 또 똑같은 거 합시다. 의사 능력 없는 경우니까 지금 무슨 요건 하고 있는 거예요? 효력 요건 하고 있는 거고, 효력 요건 하고 있다 이 말은 성립 요건 갖췄다, 못 갖췄다? 갖췄어요. 그러니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도 당사자 있고 목적이 있고 의사 표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증여계약에 뭐는 한 거예요? 성립은 한 거예요. 대신 무슨 요건을 못 갖춘 경우라서,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경우라서 이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이렇게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는 무슨 요건인 거예요? 성립 요건. 당사자가 능력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능력 세 가지가 뭐라고요?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 그 다음에 요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행하는 게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건물 증여 계약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죠. 그럼 각각 따로따로 다 따져보셔야 돼요. 먼저 건물 소유권 이전한다는 목적 뭐 할 수 있어야 되고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게 뭐 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게 적법해야 되고 그다음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건 뭐가 있어야 한다.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금 지급도 똑같아요. 대금 지급이라는 목적 뭐 할 수 있어야 되고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대금 지급하는 거 가능해야 되고 또 적법성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한다.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요건이 뭐죠? 의인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즉 갑의 의인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 없고 을의 의인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때 효력 요건까지 다 갖춘 거예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되죠. 아까 정리를 하면 법률행위는 중요한 특징이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 그러려면 무슨 요건과 무슨 요건을 갖춰야 되죠?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때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갖추어서 이 법률행위가 유효해야만 실제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성립이나 무효의 경우에는 의혹한 대로는 효과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이해했죠? 자, 문제 맞춰봅시다. 7번 보시고, 자, 7번 보시고 먼저 성립 요건인지 효력 요건인지 말해보는 거예요. 법률행위의 목적의 존재. 법률행위의 목적의 존재. 성립 요건이죠.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을 것.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을 것. 효력 요건이죠. 제가 이렇게 성립 요건이 효력 요건일 때 비켜드릴게요. 자, 비켜드릴게요. 여기 보고 이제 해보세요. 의사표시의 존재. 의사표시의 존재. 이거 성립 요건. 당사자가 의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당사자가 의사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거 효력 요건이죠. 효력 요건. 법률행위의 목적은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효력 요건이죠. 효력 요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존재해야 한다. OX.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존재해야 한다. O죠. 왜냐하면 당사자에게 성립 요건이니까 당사자가 있으면 법률행위 성립하잖아요.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존재해야 한다. OX. O. 하나 더 해봅시다. 만약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 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건물이 전부 불타서 없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하는 거 불가능하죠. 이런 걸 원시적 불능이라 그래요. 처음부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매매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 버려 없어요. 그러면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거 불가능하죠. 이런 걸 무슨 불능이라고 한다. 원시적 불능. 그럼 문제를 맞춰봅니다.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OX. 질문만 이렇게 들으면 표정이 이렇게 굳어요. 다시 천천히.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 그랬으니까 다시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홀라당 불타서 없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건 확가적사 중에 어디예요? 그러니까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일단 건물 소유권 이전한다는 목적이 있기는 있는데 이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으니까 무슨 요건을 갖춘 거예요? 성립 요건을 갖춘 거고 그다음 요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게 불가능한 거니까 무슨 요건 못 갖춘 거죠? 효력 요건 못 갖춘 거니까 이때는 뭐가 되죠? 무효.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이 이거란 말이에요.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라고 그랬으니까 정확하게 얘는 OX. O. 자, 그러면 이때 성립 요건에 뭐가 있고 효력 요건에 뭐가 있고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응용해서 써먹고 문제도 풀고 할 거예요. 그럼 이 성립 요건에 뭐가 있고 효력 요건에 뭐가 있고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외워봅시다. 다시 법률행위는 뜻이 뭐였죠? 법률행위의 뜻.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 생긴다는 건 성질이고 특징이고
법률행위의 뜻 아까 했잖아요. 법률행위의 뜻 뭐라고 얘기했죠?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라고 했잖아요. 문제를 그렇게 풀어보고도 다시 법률행위는 뜻이 뭐라고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라 그랬고 법률행위는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 그러려면 무슨 요건과 무슨 요건을 갖춰야 돼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제 보고 읽으세요. 또박또박 읽습니다. 법률 행위의 요건 183페이지 성립 요건에 해당되는 세 가지가 뭐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다음 효력 요건 첫 번째가 당사자가 능력 세 가지 갖추는 거죠. 능력 세 가지가 뭐죠?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 갖추는 거고 두 번째 법률행위 목적은 네 가지를 갖춰야 돼요. 네 가지가 확가적서에 썼어요.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갖춰야 되고 세 번째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까? 자 여기까지 해놓고 잠깐 쉬었다가요. 또 다른 내용도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